특검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진실을 잘 밝히고 있고 그럴 것 기대되지만 특조의 또 한계는 국민들이 그러니까 특검의 한계는 국민들이 조사 내용을 제대로 알지를 못한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청문회는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정인들을 세워서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하는 대로 또 약간의 진실의 퍼즐을 찾아내면 찾아낸 대로 국민들에게 이 국정농단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특검과 국조가 상호 보완제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은 진실을 규명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국조가 마치기 전까지 우리 청문회 그러니까 특검이 마치기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국조가 한 달 정도 기간을 연장을 해서 특검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조 기간 한 달 연장을 제안하는 안건을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순실 강제 구인법을 직권상정해달라는 요청을 저희 특위 이름으로 의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12월 29일 날 한 의원님만 빼놓고 저희 여야 특위위원님 전원 찬성으로 저희들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성명서를 발표를 했었더랬습니다. 최순실을 비롯한 문고리 3인방 등의 국정농단 세력들을 강제 구인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의장님이 12월 29일 날 직권상정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아주 유감스럽게도 새 당의 원내대표님들이 지극히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임으로 해서 이 강제구인법이 이제 불발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행히 국회가 열리니까 이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해서 여야가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의결을 오늘 위원회에서 하면은 의장님이나 각 당의 대표들이 이 부분을 존중해 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드리면은 두 가지 추가 안건을 요청을 드립니다. 첫 번째 국조 기간 연장건과 두 번째로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에 관련된 안건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민석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국조기간 연장은 특검과 지금 우리 국조특위가 상호 보완제적인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는 그런 국민적 인식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작년 연말 기간 연장에 대해서 원내 교섭단체 대표 간에 이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 마지막 국회인 12월 29일 최순실 강제구인법 제안에 대해서 정세균 국회의장도 상당한 우리 위원회에서 맞는 제안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국회법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교섭단체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상임위에 이번 국조조사 특위를 치르면서 이런 특히 위정이라든지 정인 채택에 따른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이 처벌 강화하는 또 그렇게 함으로써 강제 구인권을 국정조사 기간 중에는 국회 경호관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빨리 소관 상임위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의장께서도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저한테로 있었습니다. 제가 하여튼 이를 지금 현재 원내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서 1월 9일부터 새 국회가 개회가 되는 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의사진행반은 차례가 있습니다. 저 다음에 윤소아 의원님 하시고 그 다음에 손혜원 의원님 하시고 장재원. 지금 자리 정확히 좀 잡으세요. 어딘지, 연지, 양지, 정확히 좀. 하여튼 우리 김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계속,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좀 건성, 그리고 더 철저한 국정조사
될 수 있도록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말씀 올리고 첫 번째는 이제 금방 안민석 의원님께서 시하신 국조 연장 30일 연장의 건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나 그동안에 여야 간사 합의라는 부분에 가장 그 걸림돌이었던 이완영 간사께서 멀리 가셨다 하니 새로운 좀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정유석 신임 간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국정조사를 하면서 진실을 규명하고 국정조사에 대한 호불호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냉정해 보면 특검에서 지금 속도감 있고 밀도 있게 진행하는 것은 곧 국정조사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의 부분들이 넓어졌고 또 거기서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서 특검의 이러한 수사의 방식과 내용이 되고 있다. 그런 점에 대단히 긍정적이지 않느냐. 아까 이야기했던 양날개론, 시너지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그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요. 또 하나는 분명히 앞전 회의에서 불출석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출석을 하는 부분들을 위원장님께 위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7차 청문회의 일정 좀 들어주십시오. 7차 청문회의 일정을 잡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갑자기 지금 1월 9일로 이렇게 오늘 논의를 해서 재결정을 해야만이 증인 부분에 대한 기존의 위임을 받으셨던 위원장님께서 하신 부분과 덧붙여서 위원들이 해야 될 그 증인 그 부분을 다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무마 건 등을 봤을 때 비선 실세 인사 개입에 의한 언론 보도 통제를 계속적으로 저는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고대영 KBS 사장, 이인호 KBS 이사장 이걸 증인 그리고 참고인으로 강동순 전 KBS 감사 김한균 언론노조 위원장을 추가로 오늘 회의에서 결정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청와대 현장 방문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오늘 정확히 결정을 하고 차움병원도 예합전에 일정상 연기됐던 부분들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특검에서 고발을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고발 의결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예를 들면 특히나 김경숙 증인 그리고 서울구치소 소장은 그리고 경호실 차장은 이미 위증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에서도 확인했고 우리가 이 위증은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먼저 위증죄로 고발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수임료 소득의 부분들을 분명히 자료 제출을 공식 선상에서 그날 저녁에 하기로 했는데 하지 않았고 위원장님께서 다시 제출하라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제출을 않고 있습니다. 출석 여부를 떠나서 저는 우병우 증인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거부 등을 포괄적으로 해석할 때 이것은 국회 모욕죄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우리가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윤수아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손혜원 의원님. 국민들은 특검에서 결과를 듣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조에서 과정을 봅니다. 시원하던 답답하던 국조에서 국민들은 증인들과 눈을 맞추며 그 과정을 보며 이 국정조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증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국회의원들은 또 어떤 식으로 이 질의를 하는지를 봅니다. 저는 안민석 의원님의 그 국조기간 연장
예, 동의합니다. 국가 이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가 국조를 통해서 국민들이 알 권리를 공유했으면 합니다. 그 과정을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민석 의원의 그 요청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장재원 의원. 예, 그 장재원입니다. 그 국회 특조 기간 연장 문제에 있어서